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군사 개입을 시작하고 북베트남에 폭격을 실시합니다. 이듬해 3월 다낭에 있는 미 공군기지 보호 명목으로 미 해병대 4개 대대를 파견하지만 이렇다 할 대규모 충돌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3월 말 베트콩의 미 대사관 폭파 테러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베트콩의 대규모 부대가 남베트남과 미군을 공격하면서 이 나라에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미군은 북베트남을 폭격으로 신나게 두들겨대긴 했지만 북베트남은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 근처 호치민 루트를 통해 베트콩에게 물자와 병력을 제공하면서 게릴라 전술로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집요하게 괴롭히게 되죠. 게다가 남베트남 권력 공백과 군 고위층의 권력 다툼으로 베트남 사회는 막장의 급판을 달리고 있었는데 미국 역시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전황으로 인해 베트남 파병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7년 8월 군 수송버스 한 대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섭니다. You are now at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Recruit Depot, San Diego, California. I am going to give you approximately 30 seconds to fall off of this. 예, 이들은 오늘 훈련소에 입소할 이병 장병들이죠. What the fuck is the goddamn recruiters giving me now? 이들을 훈련시킬 교관, 그러니까 DI들, 육두문자를 쓰며 이들 앞에 등장하는데 And we got Jesus Christ with us today. What are you looking at? You should be looking at your father, God. 이들은 베트남발 해병대 예비병력으로 투입될 자원들이었죠. 마약 딜러 출신 흑인도 있고 수갑을 찬 채로 입영한 범죄자, 그냥 순진한 동네 청년 등등 온갖 잡다구리한 출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You will empty your pockets and place the contents of your pockets on the table in front of you. 싫든 좋든 오늘부터 이 친구들 미 해병이 되기 위해 뺑이를 쳐야겠죠. 일단 머리도 싹싹 밀고 Jesus, huh? Very cute. Sexy. 그래도 2단 옆차기는 안 나오는군요.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가? 가실 분들에게는 선수학습을, 갔다 온 분들에게는 추억과 PTSD를. 드디어 이들에게 훈련소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If you don't pay attention to what's happening here in recruit training and learn, you're going to come back from Vietnam in a goddamn plastic body bag. 뭐 우리랑은 사뭇 다르지만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건 크게 다르지 않군요. 이 훈병들, 당시 미국 병역법에 따라 자원 입대자와 징집 대상자가 혼합되어 있었죠. 베트남전에 투입된 미군의 총 병력 수는 무려 280만 명. 징병 기피자로 기수된 이들 역시 20만 명이 훌쩍 넘기도 했죠. 어쨌든 신나게 훈련받던 어느 날, 이 훈병들 어떤 화물을 비행기에 싣기 위해 동원되는데 What is all this stuff anyway, Q111? Hey, I got it. You sleep in it. It's a lightweight sleeping bag. Says it's a body bag. 예, 전사자들을 담는 바디백이었죠. But I feel sorry. 그리고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고 이 친구들도 어느덧 어엿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소를 수리하는 날 Only half this series will be assigned to combat duty in Vietnam. Come on. You got a 50-50 chance of going to see the What are you talking about? 어쩌면 굳이 베트남을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Go 300. Basic infantryman. Does that mean Vietnam? Yeah. Goddamn right it means Vietnam, numbnuts. 는 개뿔, 이 친구들 죄다 베트남행이군요. From 1961 until this past summer 1967, only 13,000 Americans have died in combat in Vietnam. C Company, chances are only 2 will die. I find that pretty reassuring. 3중대에 배속된 이 친구들에게 약간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중대장이 등장합니다. They grew up with a game that demands constant movement and fluid shifting strategy. Their game is soccer. Soccer? Now, while you're on this ship, you will all learn to play their game. 예, 이 중대장 유달리 축구를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뭐 실전이랑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베트남에 도착할 때까지 주구장창 선상에서 축구를 하게 되죠. But at least playing soccer.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베트남 깜난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하기가 무섭게 이 친구들 전쟁이란 걸 실감하게 되죠. 게다가 도착하자마자 어떤 임무를 하나 맡게 되는데 Now there is a vital army convoy leaving for Long Cay in the morning. General Dearborn up there is goddamn anxious to get it through safely. 이렇게 이들의 첫 임무는 어느 육군 장성에게 전달할 화물을 수송하는 임무였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꿀을 빨며 수송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 신병들 베트콩의 첫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무조건 대응사격부터 시작하는 이 친구들. 이 공격으로 신병 2명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예, 알고 보니 이 병사들이 목숨 걸고 수송하던 화물들 육군 고위장성의 생일 파티를 위한 물품들이었죠. Happy birthday, General Dearborn! The major told me it was urgent. I did not know. 1968년 1월 베트남에 주둔한 미 해병대에게 아주 커다란 시련이 닥쳐오던 시기였습니다. 북베트남에 접경한 DMZ 최전방 캐산이라는 고지대 지역. 이곳은 베트남전이 시작되기 전 1962년부터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기지를 구축한 곳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된 후 이 지역은 월맹군의 타겟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정공세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1968년 1월 21일 북베트남군과 베트콩 3만 병력이 캐산기지에 대규모 포위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베트남전의 DMBMF가 될 수도 있었던 캐산 전투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시기 이 3중대원들은 북베트남 접경 DMZ 지역의 콘티엔 기지로 배치받게 됩니다. I'm not worried about that. 이 기지는 1967년 초부터 수시로 월맹군의 공격을 받은 곳이기도 하죠. Now, the company you're replacing had the highest kill ratio in the whole damn division, and I'd be mighty proud of any unit that fought and died half as courageously as they did. 역시 최전방답게 또 공격을 받게 되는데 정말 이 중대원들 베트남에 도착한 첫날부터 하루하루가 진짜 전쟁의 연속이군요. 역시나 이곳 기지에 오자마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적들과 전투를 시작하는데 Hold your fire! Stop shooting! Those are our own troops! Shit, the BC's got 'em pinned down! 지휘부는 전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아군 정찰대를 향해 폭격을 하기도 했죠. Lieutenant, but you don't know they're blowing away our own men. I'm not Colonel knows what he is doing, God. Colonel has decided he would rather commit firepower than risk manpower. Will you shut up? 게다가 축구 성애자였던 이 중대장 역시 제정신이 박힌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아군의 희생보다 사살한 적 시체 수에 관심이 많은 지휘관이었죠. 정찰을 하던 어느 날 적의 공격을 받게 된 중대원들. 중대장은 문득 근처에 있는 아무 마을을 하나 지목하더니 Right over there. That is a BC village, and we're going to light it up like the 4th of July. 그리고 마을을 박살을 내버리죠. Lieutenant, I want you to keep a running body count. Lieutenant, you got a count yet? Yes, sir. 2 chickens and a duck. 눈을 씻고 봐도 베트콩의 배자도 보이지 않는데 Got some bodies here, sir. Here's your body count, Captain. All these people are alive. 어쨌든 실적을 채워야 하니 그냥 멀쩡한 마을 청년 하나를 베트콩 혐의로 지목합니다. I want to know where that tunnel is, and I want to know where your friends are, because you did not blow the shit out of us by yourself. This ain't a weapon. Looks like a baseball bat. 이 청년은 그냥 야구를 좋아하는 무고한 청년이었는데 실적에 눈이 먼 중대장 어느새 남베트남 경찰을 호출했군요. What interrogation? Hell, he ain't no BC. Man, he's just a kid. He plays baseball better than me. 베트콩이건 아니건 간에 그 청년은 중대장에겐 베트콩이어야 했죠. You just wait a minute. 워싱턴 일병 중대장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하는데 그리고 총구를 돌리더니 베트남전에서 상관을 사살하는 프레깅은 그리 보기 힘든 풍경은 아니었죠.
그리고 1968년 1월 23일 DMZ 지역의 계산기지가 월맹군과 베트공의 대규모 공격을 받던 시기, 아마 이 3중대 해병대원들에게도 조만간 계산기지 투입 명령이 내려올 것 같은데, 3중대 병사들 역시 베트남에 투입된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둘 동료들을 잃고 전쟁과 무능한 상관에 대한 환멸과 회의감이 들 무렵, 이 중대원들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Washington, if we're the soccer champs, we don't find our ass in combat no more. 이 중대원들 갑자기 뜬금없이 남베트남군과 친선 축구 대회에 참가하게 된 거였죠. We got a soccer game with the Dragons, man. If we win, we're out of combat. 그리고 이 대회에서 승리하면 앞으로 모든 전투에서 열애가 되면서 남은 파병 기간 동안 축구만 하면서 꿀을 빨 수 있다는 조건. 당연히 이 친구들 정말 필사적으로 이 경기를 뛰게 되죠. Bring me to General Snow.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자 이 꼴통 중대장 뭔가 수정된 계획을 제안합니다. Small change in plans. We're not supposed to win. Throw the goddamn game. 그러니까 남베트남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경기를 저주라는 거죠. If you're going to disappoint the general by beating them, then we will rejoin the battalion, and they're being called up to an area called Quezon. 이 친구들 순식간에 모두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이겨서 죽으러 가느냐, 져줘서 해병대 자존심에 스크래치 받느냐. 결국 후반전부터 모든 중대원들이 자발적인 개발이 되어버리는데, Come on, make them work for it. Make it look that way. 그런데 이 친구 지난번 무고한 베트남 청년을 처형시킨 그 경찰이었군요. Man, the son of a he killed the kid I was playing ball with. If winning this game's good for him, how can it be good for us? I know. 결국 이 친구들 중대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시 전력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Well, you just pulled a hamstring and you're on your way to Quezon. Just fine. How do you like that? 내친 김에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경기를 승리하게 되는데, 이 결과는 자신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을 의미했죠. We actually had a chance to get out of this goddamn war. Winning that stupid game was more important than saving our ass. 그리고 3중대원 전원은 예정대로 캐산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1968년 1월 21일 새벽, 북베트남군은 캐산 기지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미 해병대에게 포격을 시작하면서 과거 프랑스군을 쫓아버렸던 DMBMF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하지만 미 해병대는 그 시절의 프랑스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DMBMF의 열악했던 보급과는 달리 미 해병대는 하루 평균 300회에 달하는 공중보급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전폭기의 항공 폭격 지원도 받게 되고 막강한 화력으로 북베트남군의 공세를 저지해 나갔죠. 결국 4월 중순 이 기지를 공략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북베트남 지휘부, 막대한 사상자를 남긴 채 철수해야 했고, 미 해병대 역시 3개월간의 전투 동안 1,500여 명에 달하는 대원들을 잃기도 했지만 끈질긴 악전 고투 끝에 캐산 기지를 지켜낼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 동시에 발생했던 구정 공세의 충격으로 인해 미국 본토는 반전 분위기가 휩쓸고 있었고, 사기마저 떨어진 미군, 그해 7월 그렇게 힘들게 지켜낸 캐산 기지를 해체하고 후방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군사적으로 패배했지만 미군의 전투 수행 의지를 꺾었던 이 캐산 전투, 미국에게 다른 의미에서의 DMBMF나 마찬가지였죠. 베트남전이 미국 사회에서 금기시된 시절이었던 1978년, 그 참전 병사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루었던 영화 3중대 병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